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자, 크스노포님 어서 오시고요. 리소님, 그리고 대박이다님, 퍼실조아님, 아프로님, 네, 플러스 웨이브님, 그리고 콜럼버스님, 행운은 나에게님, 좋은 생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체리 블라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나영준님 어서 오세요. 네, 봉추님, 게이님, 네, 프레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돌멩이님, 레몬트님 어서 오세요. 네, 성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건강경쟁님, 네, 아틀라스 300님도 어서 오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용대광님, 원계봉님, 네, 광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니가 파라니아님도 어서 오세요. 필명이 재밌으시네. 네, 자 오늘 2월 17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죠, 그죠? 설 연휴 전날 저녁 방송하고 설 연휴 쉬었고 그다음에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이제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해서 저녁 방송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네, 신준웅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저녁 방송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제 지수가 횡보할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요즘에 좀 지수가 또 횡보를 하니까 이제 비관론자들이 또 나타나서 이제 대폭락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예. 대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예 마음다지님하고 자유로운 영혼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대폭락이 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한다는데 한간에 뭐 대폭락이 온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하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증시가 그 여기 3월달 있잖아요. 여기에 버금가는 아니 이거 이상의 이제 급락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별로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하니까 이제 별의별 소문이 다 도는데 일단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수가 정말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디님이 들으셨나 보네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요. 예 맞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그 오늘 그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어떻게 매도를 많이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들 매물대 얘기해 드릴 거고 예전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있죠. 그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중순인데 3월 중순까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부분은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네,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지수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붕 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볼게요. 지수는 떠 있죠.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횡보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네. 뭐 개별주 쪽에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쿠팡 관련주도 중요한데요. 그 뒤에 더 큰 게 있으니까 네. 끝까지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최근 5일이거든요. 최근 5일이니까 여기 날짜 보이시죠? 2월 9일이니까 지난주 그러면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금을 쉬었으니까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월, 화, 수, 오늘까지 그래서 5 거래일 동안 기관이 얼마나 팔았냐면 3조 원을 넘게 팔았어요. 많이 판 거냐고요?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판 거예요.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이런 편 한번 썼었죠, 그죠?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어요.
외국인은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도 많이 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이 도대체 뭘 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맨날 외국인이 뭐 샀느냐만 찾아다니시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무엇을 많이 샀느냐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만 피하면 이걸 정확히 알고 피하면 손실이 안 나요. 개인만 피해 다녀도 손실이 안 나거든요. 그럼 뭐 손실 안 나면 뭐가 나겠어요? 맨날 본전만 치겠어요? 수익 날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뭘 하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맨날 외국인이 뭐 하는지만 보시더라고요. 외국인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개인은 피해야 되거든요. 네. 자, 아무튼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어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오늘 것만 볼게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개인이 오늘 1조 8천억 원치를 순매수했어요. 많이 샀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냐면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이 1조 3천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8천억을 팔았고요. 연기금이 3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팔아요. 외국인은 이 정도 팔 수 있어요. 외국인도 조금 많이 판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관은 너무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어디를 많이 팔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평상시에 제가 이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왜 얘기해 드리냐면 외국인이 주식을 매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외국인이 주식을 매집하면 올라가요. 그 주가는 올라가죠. 그래서 외국인이 뭐 사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외국인이 나중에 팔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그걸 누가 받아가냐면 기관이 받아가요. 외국인이 파는 걸 기관이 받는다고요. 기관이 받아서 주가를 좀 올리겠죠? 수익을 좀 내겠죠, 그죠? 그럼 팔아야죠. 누구한테 팔아요? 개인한테 팔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조정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외국인이 판 거를 보통 기관이 사서 기관이 조금 이제 수익을 내고 그걸 개인한테 팔아 넘긴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새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중고 흔 거를 사는 거예요. 세탁기로 따지면 요즘에 삼성이랑 LG에서 세탁기 잘 만들죠, 그죠? 네. 한 2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그런 세탁기를 아주 비싼 값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시겠어요? 세탁기 필요하신데 20년 전에 나온 거, 그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년씩 돌린 거, 그거를 한 300만 원씩 주시고 사시겠냐고요. 네? 진짜 좋은 세탁기도 어지간하면 300만 원 안 넘거든요. 물론 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한 200만 원대면 좋은 거 사지 않나요? 비싼 거? 네. 한 20년 된 세탁기 한 300만 원 주고 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간신히. 외국인이 이 기관이 지금 팔아내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개인들이 받아내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나와요. 제가 말하는 조정은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받아내는 거기에서는 조정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리지 마시라고. 자, 보면 그 기관이 뭘 팔았을까요? 이걸 보면 되잖아요. 업종별 현황. 그렇죠? 오늘 역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뭘 많이 팔았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거의 대부분 대형주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각각 3천억, 기관은 1조 1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소형주는 별로 손도 안 댔어요. 나도 많이 팔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업종이거든요. 잘 보세요. 뭘 많이 팔았냐면 화학업종이에요. 밑에 보시면 바이오도 팔았어요. 네, 바이오도 이거 많이 판 거예요. 제일 많이 판 게 뭐예요? 전기전자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운송장비 많이 팔았죠. 기관이 많이 판 게 누구예요? 기관이 많이 판 거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리고 화학을 많이 팔았죠. 생각 잘 해보세요. 이 업종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중에 떠서 돌리고 있어요. 공중에 떠서 돌리고 있다고. 전기전자 중에 공중에 떠서 돌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겠죠. 이 공중에 떠서 돌리는 이 차트를 왜 넣는 줄 아세요? 예,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려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에 있던 주식을 불과 2달 만에 30,000원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들한테 파셔야 돼요. 그러면 살짝 떨어뜨려서 여기 27,000원이나 28,000원쯤 만들어 놓고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들한테 그렇게 비싸게 주고 파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한 12,000원까지 끌어내신 다음에 끌어내려서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인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3만원까지 올려놨는데 한 27,000원이나 28,000원쯤에 개인들한테 넘겨주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양심이 바르셔서 12,000원쯤에 파시겠어요? 당연히 이쯤에서 파시겠죠? 세력도 똑같겠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붕 뛰어넘으면 돼요. 처음에 누가 판다고요? 이렇게 올라올 때 외국인이 팔아요. 옆으로 돌리면 기관이 팔아요. 여기서 누가 사요? 개인이 다 사죠? 개인 매수 완료 딱 되는 순간 슥 빠져요. 조정이에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주가가 올라오고 정점을 찍을 때는 외국인이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해요. 여기서 누가 사요 그러면? 기관이 사러 들어오겠죠? 기관이 수요좀 내요. 그걸 기관이 개인한테 팔아요. 개인의 매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슥 빠진다고요. 이게 뭐예요? 조정이에요. 조정은 아세요? 조정은 입이 없어요. 폭락도 입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폭락이랑 조정은 얘기를 안 해요. 입이 없는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조정 온다고요? 폭락 들어온다고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시면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조정과 폭락은 입이 없습니다. 대신에 눈이 있어요. 네. 계속 눈짓을 해요. 눈치 좀 채라고 계속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나 왔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그러는 거예요. 나 왔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눈빛을 주는데 눈치를 못 채시는 거죠. 입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비관론자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조정과 대폭락을 외칠 때는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그분들도 저기 뭐 나름대로 뭘 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그게 좋아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조정이 어떻게 오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개별주, 테마주 말고 대형주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왜 기관이 지금 뭘 열심히 팔고 있냐면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를 팔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종 대표주들 한번 볼게요.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굴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부터 봐야지.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은 대형주 얘기 드리려고요. 내일은 쿠팡 관련주 얘기 드릴게요. 두 개 다 시간이 없어서. 네. 삼성전자인데요. 잠깐만요. 기가 막히네.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차트 이걸로 보세요. 밑에 거래량 치고 밑에 선 세 가닥 보이시죠? 네, 검은색 개인, 빨간색 외국인, 파란색 기관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주가가 올라올 때부터 열심히 팔고 있는데 누가 혼자 사고 있어요? 개인 혼자 사고 있죠. 이거 개인이에요. 더 사고 있어요. 더 산다니까요.
더 산다고요. 붕 떠 있는 상태로. 자꾸 제가 삼성전자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꼭 지금 하셔야 되겠냐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보시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 조금 달라요. 조금. 근데 뭐예요? 조금 다르다 그랬죠? 무슨 차이냐면 외국인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기관이 팔아요. 파란색이 밑에 기관이 파는 걸 누가 사요? 개인이 사요.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 외국인이 올려줄 가능성이 바로 올려줄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뭐 개인들 수익 내주는 거 보셨어요? 이거 올리면 개인이 돈 벌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돈이 안 벌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들이 돈이 안 벌리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폭락 들어올까봐 조정 들어올까봐 걱정하거든요. 그러면 폭락이나 조정이 오면요, 개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이나 조정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개인들이 폭락 올 거다, 조정 올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절대 안 오죠. 왜냐면 그래야지 이분들 손해 보거든요. 아니 폭락이나 조정이 안 오고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지, 뭔 조정 어떻게 손해를 보느냐라고 생각하시죠? 이분도 손해 봐요. 왜요? 폭락과 조정을 걱정하는 분들은 주식을 안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손실 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급등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안 갖고 있으니까. 주식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어제 저 종목을 샀으면 오늘 500만 원 수익인데, 근데 그 종목이 그날 상한가에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계산하는 거예요. 아이씨, 저거 내가 샀으면 오늘 1,500만 원 버는 거였는데 1,500만 원 손실이네. 이러면서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폭락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오늘 대형주 얘기니까 보세요. SK하이닉스는 기관이 팔고 있잖아요. 이거를 개인이 사고 있다니까. 개인. 그 다음에 현대차 보세요. 자, 아까 운송장비도 많이 팔았죠? 현대차. 외국인은 뭐 관심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빨간색 별 차이 없죠? 누가 팔아요? 파란색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누가 받아줬는데요? 개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여기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거든요. 이 기관이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 문자 회원분들 들어와 계시죠? 네. 요즘에 수고들이 많으세요, 그죠? 네. 2월 9일날 제가 추천한 대형주 있죠? 2월 9일날 지난주 화요일인데 여기다 종목 쓰지 마시고 2월 9일날 추천한 대형주 그거 외국인 기관 수급 한번 보세요. 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여기 정리 라이브 회원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문자반 회원들은 방송 못 들으시니까 2월 9일날 대형주 추천한 거 하나 있죠? 네, 그거 보세요.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보면 아실 거예요. 아, 그 돈들이 일로 들어왔구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아차를 보시겠어요? 외국인 기관, 외국인 빨간색 열심히 팔고 있죠? 파란색 열심히 팔고 있죠? 근데 이걸 누가 다 사고 있어요? 기관 빼고 외국인 빼고 누가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기아차와 현대차가 이렇게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맹목적으로 저렇게 사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전기차 테마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두머리들이 지금 개인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죠, 개별적인 종목들이.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팔고 있다고요? 외국인도 좀 팔지만 어디 있어요?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운송장비잖아요. 운송장비가 뭐겠어요? 네? 운송장비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맞죠? 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화학은 시간상 넘어갈게요. 네. 화학업종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미국에서 그 엑손모빌이라고 있어요. 이게 코드명인데 엑손모빌. 엑손모빌은 계속 올라갑니다. 뭐 쉐브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쉐브론. 이런 미국의 정유회사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국제유가가 $60 넘어섰거든요. 제가 원자재 관련해서 올라갈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올라가요. 그러면 화학업종 중에 원유와 원유 있죠? 네, 이거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화학업종도 있겠죠.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네? 그쪽은 기관이란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근데 미국의 정유회사는 올라가요. 이게 힌트예요. 화학업종 중에 괜찮은 게 있어요. 화학 그 내에서도. 네. 근데 고점 찍고 지금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이 개인들한테 팔아 넘겨서 개인들이 열심히 받아주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그게 2차전지죠. 저희 방에서 삼성 SDI랑 LG화학이 중장기로 현재 보유 종목이라니까요.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 얼마나 많이 나셨는데 몇 배씩 났어요? 몇 배씩 200% 300%씩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밑에서 싸게 사신 분들의 영역인 거죠. 네. 기관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많이 떠넘기면 그때부터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 업종에서는. 근데 똑같은 화학 업종인데 올라가는 화학 업종이 따로 있고요. 운송 장비 중에서도 올라갈 운송 장비 업종이 있어요. 그걸 먼저 안 가르쳐 드려요. 우리 회원들 최근에 사고 있거든요. 네. 대형주 중에서도 올라갈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2월 17일이죠. 이건 2월 17일 거고요. 2월 한 10일부터 볼까요? 설 명절 전. 네. 설 명절 전날 2월 10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보시면 화학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팔죠. 전기전자 많이 팔죠. 운송정비는 조금 샀네요. 진짜 병아리 눈곱만큼 샀네요. 그죠? 네. 아무튼 기관이 그날도 9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자,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겠죠? 연휴 끝나고 월요일날 되니까 어때요? 화학 거의 다 팝니다. 근데 화학을 많이 팔았죠. 전기전자도 조금 팔고 운송장비도 좀 팔았죠.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미친듯이 팔아요. 네. 외국인보다 더해요. 네. 2월 16일 어제죠. 어제 기관이 6천억 이상 또 팔았는데 화학, 바이오도 계속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기전자, 운송장비 계속 팔고 있죠. 이걸 더 많이 팔았어요. 이거를 누가 받아주고 있다고요? 예.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시황을 언제 잡아드렸냐면 이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도 삼성전자하고 이런 거 누가 받는다고요? 개인이 받아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아내는 걸 개인이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뭐예요? 화학이랑 운송장비 쪽에 이쪽에서 기관이 이쪽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관이 파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기관이 팔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개인이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나가면서 슬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네이버랑 카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보시면 올라가죠. 제가 이쯤에서 그랬거든요. 이건 잘 해놨다고.
그냥 가잖아요. 카카오는요. 같이 가죠, 그죠? 네. 조정을 잘 끝내놓고 몇 달,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통 그 정도 조정을 해놓고 거래가 다시 실리면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제가 이걸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삼성전자 안 좋게 얘기할 때 이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그랬어요. 그때 뭐 짧게 얘기했어요. 추천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뭘 보여드렸냐면 이걸 보여드렸을걸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여드렸겠죠. 네이버.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을 잘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이 여기가 정점이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사들어왔는데 12월 말 1월 초부터 순매수가 들어오죠. 여기 외국인이에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따라 올라가죠. 개인은 거꾸로 팔고 있고 언제부터 팔아요? 상승 초입부터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그걸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이클이 이해가 가세요? 외국인이 파는 걸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판 걸 개인이 사고 개인이 들고서 뭐예요? 개인이 언제 사냐면 언제 많이 샀어요? 이 검은색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여기죠. 이렇게 누를 때 개인이 여기서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일 때 개인들이 이걸 많이 사요. 그러다가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팔아요. 수익도 그렇게 못 내고. 외국인이 파는 거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파는 거를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파는 걸 외국인이 사는데 돈은 누가 벌어요? 큰 돈은 외국인이 벌고 작은 돈은 기관이 벌고 개인은 돈 벌기가 어려운 거죠. 항상 이 사이클이니까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려버리잖아요. 그때 이쯤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네네. 조금 늘어나길래 외국인 수급이 괜찮네요 그랬던 거예요. 이건 올라오겠다. 초반에 봐야 되는 거예요. 초반에. 그 다음에 카카오는 뭐 같은 업종이니까 거의 똑같았어요. 이런 거는 뭐 쉬웠죠. 그렇죠? 네. 외국인 물량이 요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편하시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살아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쭉 올라가죠. 뒤에도 사고 있고. 이해되셨으면 실버 한번 찍어보세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개인들이 대형주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뭐 이것만 갖고 주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게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되게 주식이 쉬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개인들은 이거는 팔고 있고 열심히 사고 있는 게 뭐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관이 쏟아내는 걸 개인이 사주고 있잖아요. 아까 업종별로 다시 보시면 보세요. 오늘 걸 봐야죠. 화학, 의약품, 바이오죠? 이거 판 거 누가 샀어요? 네, 개인이 사. 전기전자 왕창 판 거 개인이 받아주고. 무성장비 개인이 다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온다고요? 그렇죠. 조정이 오는 거예요. 자, 요까지 얘기를 듣고 이제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있어요. 조정 온다고? 조정 온다고? 조정 온다고? 거기서 조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는 조정이 오되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여태까지 안 간 다른 업종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는 거예요. 네.
이 종목들은 서서히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받아낸 그쪽에서는 서서히 조정이 오죠. 벌써 이미 조정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조정이 오고요. 다른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종목들의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겼냐면 나를 바짝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돌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붕 띄워놓고 여기서 개인들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시장가 한 번에 매도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사놨겠어요? 많이 사놨겠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사놨겠어요? 연기금이 삼성전자 사놓은 거 팔려면 한참 걸리지 않겠어요? 그게 뭐 아침에 동시호가 매도해서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붕 띄워놓는 거예요. 주가 붕 띄워놓고 기사는 이렇게 나오죠.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가 없어서 전 세계가 난리다. 차도 못 만든다. 공장이 멈췄다더라. 막 난리가 나죠. 네? 주가 이렇게 띄워놨을 때 무슨 기사 나는지 아세요? 반도체가 모질라서 그죠? 모자라서 생산을 못한다고요. 그런 기사를 본 사람이면은 이거 안 사겠어요? 사버리죠. 현대차, 기아차는요. 고점 놀이할 때 뭐 나왔어요? 난 그 애플카 보면은 무슨 마우스 같아요. 마우스. 네, 생긴 게 그냥 딱 보면 처음엔 그랬어요. 마우스인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디자인은 예쁘게 해놨대요. 네. 실제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애플카 뭐예요? 그 얘기 나오면서 붕 띄워놨잖아요. 그쵸? 네. 우리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이제 그런 차들이 나오는구나 막 그러면서 고점 내려갈 때 그렇게 해놨잖아요.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났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걸요? 뉴스에 나오려면 그 공짜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런 얘기 또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죠? 근데 뉴스가 나오는 게 그게 순수하게 공짜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저기 언론사는 뭐 먹고 살아요? 네?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주가 붕 띄워놓고 개인들을 물리게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력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지 마세요. 안 물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네. 대신에 세력들은 여기서 이걸 팔고 여기서 수익낸 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요? 이런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 거기 외국인이 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들어가긴요? 네이버랑 카카오도요. 처음에 삼성전자처럼 이만큼 급등했을 때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한 5개월짜리 거거든요. 5개월짜리. 네. 대형주 한 5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시키면은요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 여기에서는 막 그래 네이버 나는 이걸 사가지고 물려도 상관없어.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막상 마음은 이제 그렇지만 막상 한 2개월 3개월 물리시면은요 헐크로 변해요. 헐크도 몸 색깔이 녹색이죠. 네이버도 녹색이고. 헐크로 변한다니까요. 안 간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치셔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털리는 거죠. 네, 오늘은 대형주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대형주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뭐 잘못되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잘못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옆으로 3개월, 5개월씩 돌리면 견뎌낼 자신 있으시냐고요. 그걸 5개월 동안 횡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사시겠지만 막상 5개월 정도 횡보시키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은 눈에 보이는 뻔한 조정은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현대차나 기아차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 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좋은 또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호재가 안 나온다면 좀 쉬어야죠. 이해되셨죠?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기관이 사는 물량을 기관이 개인들한테 이걸 파는데 거기에 껴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같이 껴있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이상한 데 끌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폭락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폭락. 네, 폭락이 나올까요? 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유의 종목들이 진짜로
외국인하고 기관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온다고 치자고요. 그죠? 네, 조정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 여기 조정이 왔어요. 조정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막 폭락을 생각하시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지그시 누른 다음에 돌리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조정이거든요. 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네. 들고 있으면 힘들지만요. 아무튼 아름다운 조정이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중기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중기를 얘기할 때는요 2년짜리 3년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통 중기라고 생각하시면 한두 달 2, 3년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중기다 그러면 2,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좀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는 것도 뭐 이만큼 올렸다고 그대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잡주도 아니고요. 네. 그 대폭락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저기 진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점집이나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또 저한테 또 어떤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디 가서 점집이나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회원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 방송이 좀 길어지겠는데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수 보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3월달 이런 폭락이 또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자, 얘기 또 해드릴게요. 이런 폭락이 또 온다고요? 잠깐만요. 이런 폭락이 또 온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런 폭락이 언제 있었는 줄 아세요? 예. 요거랑 비스무리한 게 10년 전에 하나 있었어요. 이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네? 근데 이거는 뭐 한 3일밖에 안 빠졌어요. 이거는 패스하고. 지금보다 짧잖아요, 그죠? 이만큼 폭락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에요. 언제인데요? 13년 전입니다. 12년 전이고 12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랬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외환위기 때.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대충 10년이에요. 요거는요. 대충 10년이고요. 이런 폭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언제겠어요? 여기였겠네요. 아시겠죠?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지수가 여기서 막 반등 나올 때 지금 생각해도 또 승질 나는데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비관 논자들이 그랬어요. 이런 폭락이 또 나온다고. 제가 그때 욕했어요. 공부도 안 했냐고.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폭락이 3개월 만에 또 나온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왜요? 10년에 한번 나오니까요? 아니죠. 10년이나 20년에 이게 왜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원리를 아시면 돼요. 이 얘기는 오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뭐 도쿄 뭐 대지진처럼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온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식시장은 과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급락이 왜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냐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 폭락했다는 얘기는 경제가 순간적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몰락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 그거 통제한다고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왜요? 경제 활동을 옥죄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는 거죠. 경제를 옥죄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폭락이 들어왔어요. 큰 사건이 생겨서 경제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죠. 전 세계에서 뭐 하는데 똑같아요. 돈 풀어요.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대규모 유동성을
뭐 한 달, 두 달 푸는 게 아니라 최소한 1, 2년 이상을 풀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폭락이 또 오겠어요?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급락할 때 저는 그 소리 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맞죠, 그죠? 이럴 때 맞다고 막 1번 찍어주셔야 돼요. 혼자 얘기하면 이럴 때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막 급락할 때 돈을 많이 풀 거다. 유동성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올 거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갈 거다. 그랬잖아요. 왜요?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원들이랑 그런 얘기를 공유했던 거고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중에 이제 저를 믿어주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오늘도 아까 이제 기존 회원분들 이제 1년 결제 재연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기존 회원들은 1년씩 연장하세요. 아까도 우리 여기 모아모님 이제 1년 연장하신다고 저랑 한 6년, 7년 되셨을걸요. 네. 되게 오래되셨는데 1년 연장하신다고 연락 왔는데 작년에 돈 많이 버셨대요. 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았다고, 고맙다고. 왜 그랬겠어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폭락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 누가 그런 얘기 하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니 솔직히 그냥 못 들은 척 하셨으면 좋겠어요. 증시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것만큼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면 식물의 비율을 들어볼게요.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를 좋아하시건 아니면 뭐 풋고추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먹는 거? 호박, 수박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다 꽃이 피어야지 열매를 맺거든요. 언제가 제일 예뻐요? 꽃이 필 때가 제일 예쁘죠. 통상적으로 그죠? 네. 근데 그 꽃이 떨어져 나가야지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서 그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꽃을 핀 거거든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 꽃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거든요. 많이 올라왔으면 조금 또 떨어져서 눌러줘야 되고 그렇게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조정을 받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을 받을 때 누가 가냐 이거예요.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 거죠. 몇 번을 얘기해요. 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요즘에 그죠? 네. 계속 들어보시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나 보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끝은 뭐냐면 개별주 테마주 많이 갈 테니까 지수 조정 걱정하지 말고 사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부끄럽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세뇌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버시라고요. 겁내지 마시고. 이런 폭락 자주 안 와요.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터 좋아하시잖아요. 데이터. 이런 폭락 나왔던 게 10년에 한 번이라니까요. 10년에 한 번. 겁내지 마세요. 네. 근데 꼭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큰 폭락이 나오면 꼭 대규모 유동성을 불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가요. 한 2, 3년은 가요. 근데 돈 푼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작년 3월 달에 돈 많이 그때부터 돈 풀었으니까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네. 근데 한 1, 2년은 더 풀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요. 그때까지는 돈을 열심히 버시면 돼요. 시장에서 시장 경제를 살리려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뭔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었으면요. 나중에 커피 한 잔을 먹으려면 5,000원이 아니라 만원, 2만원, 5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피 값은 커피는 그대로인데 커피는 똑같이 300ml인데 그게 5,000원, 만원 이렇게 뛴다고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뭐 들고 있는 게 좋은지 아세요? 주식이에요. 아니면 뭐 금덩어리나 쇳덩어리나 아니면 저기 기름 있죠? 집에 마당 넓으시면 그 드럼통으로 한 몇 억씩 사다가 이렇게 쟁여놓으시면 돼요. 현물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돈을 벌죠. 왜요? 물건 들고 있으면 그 값어치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집에다가 마당이 있으세요? 마당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없잖아요.
그럼 그거와 상응하는 주식을 사는 거죠. 이해되세요? 보니까 구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앞베란다나 뒷베란다에다가 구리 같은 걸 보관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구리 사다 놓고서 집에다 쟁여놓으면 사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요즘에 힘든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혹시 고물상하냐고. 그런 오해를 사겠죠. 웃지 마세요. 진짜. 근데 그 베란다에다가 구리를 놓으면 얼마나 놓겠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거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죠. 그게 주식이에요.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자꾸 애플카,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고 그쪽도 좋아요. 좋지만 다른 쪽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얘기를 왜 할까요? 네. 대체할 수 있는 걸 자꾸 얘기해드리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조정입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왜 하겠어요? 갖고 있지도 않아요. 다 팔아버렸어요. 삼성전자도 다 팔았거든요, 회원들. 근데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를 사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다. 왜 여기를 못 보시느냐?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삼성전자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거고, 그죠? 이거 말고 다른 걸 찾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이래요. 기관이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내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종목들이 다 뭐예요? 차트가 붕 떠서 오르고 있어요. 힌트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여태 이제 이 종목들이 하락할 때 올라갈 종목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차트가 뒤집어져 있겠죠. 막 급락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가볼라고. 이에 대해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제 가보려고.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차트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이게 뭐냐고요? 네. 우리 회원들 요즘 열심히 사고 있어요. 또 우리 정회원들은 2월 9일날 추천한 거 그거 기관 수급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거였구나.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이제 공부 삼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시 다 됐네요. 네. 2월 중순이죠, 그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3월 말까지도 필요 없고요. 2월 3월 중순까지만 하시면 돼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조정할까봐 뭐 피해라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까지는 괜찮았다가 4분기 있죠. 4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연간 그 사업 보고서에 적자로 찍힐 수가 있어요. 4분기에.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기업들은 힘들었거든요. 뭐 좋았던 기업도 있지만 힘들었던 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버티다가 힘들어서 실적이 이제 작년 4분기 안 좋아서 전체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들을 회피를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3월 중순까지만. 네. 그렇게 단돌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좀 이렇게 대비를 좀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2월달, 3월달에는요 매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전문가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되게 조심합니다 지금. 종목수를 1월달부터 현재까지 많이 줄여놨어요. 진짜 많이 줄여놨어요. 기존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매도 사인 엄청나게 나왔었죠. 1월달부터 그죠? 네. 많이 줄여놨어요. 그리고 대형주도 조금 추천하면서 개별주 테마주기도 사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월 중순, 3월 중순 이 한 달 사이는 상장 그 실질 심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있죠. 작년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 한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작년에는 그 보통 3월 달이 이제 2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 회계 감사 보고서 내고 뭐 그래요. 사업 보고서 내고 이제 감사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과유종목 되는 것도 있고 상장 폐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2월 한 22일인가 그때쯤인데요. 2월 20일 이후로 대구 경북 쪽에서 신천지 그때 그때 거기로 시작해가지고 막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증시도 폭락했던 거고요, 그죠? 네.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3월 19일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요 구간입니다. 지금 딱 1년 전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증시가 되게 폭락하니까 어지간한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를 안 시켰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도 시켜주고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기업들 있죠. 네. 그 기업들한테 좀 흔히 얘기하면 배려를 좀 해줬어요. 좀 봐줬어요. 상황이 특수하니까 뭐 유예를 좀 시켜주거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났잖아요, 그죠? 지수는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조금 엄격하게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좀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너무 좀 많이 봐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올해는 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더 신중하셔야 돼요. 다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매집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셔도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 피하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매집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사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월달하고 3월달 여기 2월 중순, 3월 중순 사이가 약간 민심이 좀 흉흉해요. 네. 뭐 무슨 종목이 급락했다더라, 뭐가 잘못됐다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거나 아니면 저기 위에 막 급등하고 있는 거 있죠. 막 그런 거 들어가서 막 매매해요.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아니면 아예 안 사든가. 무서워서. 그분들이 나중에 제일 잘못돼요. 나중에 가장 불쌍한 분들이 누구냐면 무서워서 주식 안 산 분들. 제가 그래서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투자자분들 제가 무방해분들한테도 배려 많이 하잖아요. 뭐요? 겁내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관론자들. 불안하게만 하고 대안이 없거든요. 비관론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은 화려하고 이렇게 좀 따뜻해요. 말은 따뜻한데 대안이 없어요. 그냥 폭락 나온다고 그걸 부드러운 말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네. 나중에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거 말고 밑에 뭐 딴 거 있다고. 종목을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지간하면 알아들으실 정도로 얘기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3월 달에 좀 이제 2월 중순, 3월 중순 사이에 분위기가 약간 흉흉할 수 있는데 매집을 멈추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분들이 수익장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철저하게 소외당해요. 누가 소외당한다고요? 폭락 온다, 조정 온다. 그 말에 속으신 분들. 그리고 겁나서 그래서 주식을 안 사고 있는 분들. 수익 나고 있는 건 다 잘라버리고 뭐 손실난 것만 들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크게 후회를 많이 하세요. 네. 아무튼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되 매집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들이 인기 많은 거 있죠? 개인들한테 인기 많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이렇게 한번 오늘 밤에 쳐다보시면서 이 종목을 나만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옆집 사는 김씨 아니면 직장 동료 박씨 그죠? 아니면 뭐 친구 뭐 김씨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건지 나만 좋게 생각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좋게 생각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거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외국인 꽁무니만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주변에 보면요 다 있어요. 네. 제가 생활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잖아요. 아까 뭐 20년대 세탁기 얘기도 하고 그죠? 네. 주변에 다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인간 지표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죠. 네. 2월달하고 3월달에 리스크 관리하실 때 약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좀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좀 파세요. 제가 원래 손절하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은 얘기를 좀 하죠. 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육참 골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육참 골단. 한자 성어인데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육참 골단. 이게 뭐예요?
내 살을 조금 내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살벌한 얘기를 하냐고요? 네. 이게 이제 이제 전법이죠. 전법인데 육참골. 내 살을 조금 내주는 대신에 상대방 뼈를 끊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나도 조금 손해를 보지만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큰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이걸 육참골단이라고 하잖아요. 육참골단이라는 말 뜻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뜻도 있잖아요. 작은 걸 내주고 큰 걸 얻는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돼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한자성어 잘 이렇게 인용을 안 하는데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육참골단.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젊으신 분들은 한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 마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네. 큰 걸 위해서 작은 건 좀 희생하시면 돼요. 네. 자, 내일은 이제 그 쿠팡 관련주 있죠? 네. 쿠팡 관련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쿠팡 관련주도 관심 많으시죠? 내일은 특집으로 쿠팡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처럼 네. 한눈에 볼 수 있게 쭉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올려드릴게요. 네, 메일 주소 남겨달라고 그랬었죠. 네. 편안히 주무세요. 네.